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 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죄는 맞는 것이고 형량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내가 보다.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랬구나. 야 지우가 씨발 지리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나도 잘해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제작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 걱정은 좀 많이 했. 인터넷 끝판왕.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내가 잘 아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가 근무했잖아.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네분들은 이거 몰라. 그런 거를 이제 이어주는 그 인터넷 끝판왕.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준다.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이제 밑절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나온 것을 이례적으로 30일 빨리 회부해서 재판부 배당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잖아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법원에서 직접 개입한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다름 아닌 그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부장판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사실상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수원지법에 있던 판사들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로 된 뒤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에 9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너무 많이 기각을 하고,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이건 특검한테 수사하지 말란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원 자신들이 그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을 믿을 수 없게끔 행동을 했고, 지기현 지금 부장판사는 내년 2월경 선고를 내리겠다고 한 상태라서 12월에는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풀려난 상태에서 선고가 내렸을 때 사회에 불러올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죄는 맞는 것이고 형량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란을 일으키고 파면이 됐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윤석열이? 없잖아. 사과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조희대 본인 때문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정말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걸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같다. 검찰 개혁 그리고 법원 개혁, 이 두 가지는 투트랙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 내란 세력을 이제 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검찰도 문제 있고 사법부도 문제 있단 말입니다. 사법부가 이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영장 기각이 계속 남발되고, 내란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개혁이 되게 필요하다. 빨리 내란 재판부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식 사고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원인을 자기가 아닌 외부로 돌려버리는 그런 화법인데,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인가요? 본인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형국인데 본인이 민주주의를 사수를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한동훈은 빨갱이다.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우리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의 본연의 모습을 점점 더 보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 포장이 돼서 윤석열이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포장이 됐는데 누가 해줬습니까? 윤석열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죠. 언론이 해줬죠.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 박근혜 정권 때 핍박받은 검사,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 검사와 대기업 저승사자 한동훈 검사가 이끄는 특검의 수사 4팀은 명성답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걸 언론이 다 포장을 해주고, 예를 들면 뭐 뉴스타파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은 거짓말하는 검사야라고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했더니 난리가 났었죠.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 만나봐라. 한상진 기자의 그때 그 보도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일화였죠. 2022년에 JTBC에서 검사 윤석열이 피의자를 봐준 의혹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 1과장과 2과장을 맡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모든 참고인의 범죄 혐의를 알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들고 와서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을 강제 수사하게 하고 검찰까지 동원한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에는 포장이 돼 있다면 더 이상 포장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김건희는 그래도 검찰이 15년 징역 15년 구형하니까 그제서야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해가지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1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게 4년이잖아요. 김건희가 이것밖에 안 되겠냐. 기업들한테 받은 돈도 있을 건데 좀 열심히 또 취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확 올라오니까요. 기자들이 발로 더 뛰어야 되지 않겠나. 세세하게 그게 진짜 기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 있을 거다. 더 이제 디테일하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검이 다 공개하든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기자들이 또 김건희가 3년 동안 해먹은 거, 그 전에 또 검찰총장 때 자연이 있을 때 또 해먹었던 것들까지 해서 영원히 이제 빵이 못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유독 추경호에게만큼은 빡빡하게 심사를 했을까? 그분이 지금 조의대가 인사발령 낸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잖아요.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더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건 봐주기다. 내란 전담 재판부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영장이 제대로 나오고 지기현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재판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그 원인 자체가 지금 사법부 안에 있잖아요. 원인 자체가 민주당인가요, 그게? 본인들이 그런 행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해법이 나오는 것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하면 나중에 무죄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헌법의 삼권 분립과 위반된다면 그때 이 사람들 그 무죄 나오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87 헌법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 생각일 수는 있으나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까? 무죄 나올 수 있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네요. 헌법이란 것은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를 정할 때 가장 상위법을 헌법으로 만든 거고, 그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정한 거예요. 지금 사법부의 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동의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더한 것으로라도 이런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지금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협박하는 짓은 정말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조의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이나 조의대나 그 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임명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에 꼬아리 두고 있으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가 내란에 가담을 했느냐? 내란을 사실상 우리는 결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이 결정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건 당연히 김건희의 결재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다. 내란 수괴는 김건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수사가 미진한 거죠. 김건희 씨가 해당 모임, 이 사령관들이 모였던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나 그런 ODA나 대외경제협력차가 나라 밖으로 빼돌린 돈에 대해서 이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손을 놨죠. 없죠. 뭐 그거를 길게 대답할 건 아닌데. 장동혁 같은 경우는 작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를 해서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동혁은 원래 친한계였어. 원래 친한계였던 사람이 지금 저 극우 편에 와서 저런 것은 그냥 본인의 욕망이겠죠. 아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윤석열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특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사실은 이게 작은 사건이지만 제일 큰 사건인 게 이게 지금 사건이 정확히 특검으로 가 있는지 중앙지검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가 될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게 보전해준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려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팔아야 돼요. 지방 당사도 팔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동 해산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불법 선거사무소로 오라고.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제가 공개를 했어요. 대선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강남 사무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과 물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희건설이 연관이 되면서 양재동의 불법 선거사무소가 서희건설 사옥에 있었다는 점도 몇 층 어디에 있었다, 간판이 뭐였다까지 지금 다 나온 마당에 그거 왜 수사 안 하나요? 국민의힘의 존속성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이가 입당하기 전에 이준석하고 뭐 아크로비스타를 만났다 했을 때 이준석한테 김건희가 우리 지켜줄 수 있나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내가 보던 거.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랬구나. 난 이준석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오케이. 그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장동혁이나 보면 계엄이 정당화됐다는 걸 성명에서 벗고 나서 뿌리 흩어져서 제대로 못 싸워서 계엄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 때 새누리당을 위원정당으로 해가지고 없앴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아는 거지.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떨어지고 나면 무야무야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 뭐 여야가 있으니까 파트너가 힘들지 않나. 야당이 너무 이제 구구화되다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그게 이제 우리 국민한테도 피해가 오는 거니까. 근데 아마 정당 해산 심판 들어가면 지금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이 보이는 그런 극우화된 행동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필요한 진짜 민주정당인지 아닌지 이 판단이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정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희망이었던 게 추경호가 구속됐으면 위원정당 이제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재판을 따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또 3, 4년이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단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면받은 거네요. 다 정치는 어떻게 생물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떨어지고 우리가 또 4년 후, 5년 후에 또 정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되고요. 김건희는 한 못해도 90 될 때까지는 못 나오게 해야 된다. 또 나오면 또 공작질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는 복수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샅샅이 수사해가지고 오래 빵에 살 수 있게 사례가 있어야지 정치인들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풀어주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언론에서는 어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 뭐 국민의힘 민주당끼리 막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좀 또 잘 지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들은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